네, 어제 박스권 장세 속에 오후장의 주인공은 바이오였습니다. 특히나 의료 AI의 수급이 몰렸고요. 또 G20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지원책 발표 있으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 또 로봇, 방산, 보험 업종이 좀 강했던 어제장이었습니다. 자, 전일장 시간 외 특징주 비롯해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 들어온 종목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성웅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차장 모셨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리뷰 빠르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요. 자, 7일에 제시됐던 시간외 종목입니다. 브릿지텍 의료 AI 서비스 관련주로 말씀을 또 주셨고요. 목표가가 9,400원 당일에 터치를 했습니다. 전일장 종가가 8,74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대응 전략 힌트 주시죠. 우선 의료 AI 쪽은 뭐 계속 부각이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의료 AI뿐만 아니라 이제 브리지텍은 어떻게 보면 그 음성 인식 AI 쪽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뭐 AI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지금 시장에서도 이제 어떤 유동성에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모멘텀이 있는 쪽은 계속 지금 랠리 부분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그만큼 이제 브리지텍 같은 경우가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콜센터,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그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음성 인식 AI 쪽에서의 시장 진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아직까지 실적이 크게 잡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쪽에 대한 기술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다시 한번 지난주에 시간에서 거래량관과 터지면서 계속 부각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뭐 변동성은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거래량이 좀 최근에만 증가 추세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뭐 그리고 이제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플랫폼, 이 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이 콜센터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수요 부분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콜센터에 대한 부분에 사무실을 짓거나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런 소프트웨어나 룸을 좀 만들면서 임대나 이런 쪽에서의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본업에 대한 부분도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브리지텍의 어떤 본업의 가치, 또 이제 음성 인식에 대한 AI에 대한 관심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어제 상승에 대한 부분은 오늘도 저는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어서 네. 좀 계속 관심 있게 좀 거의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목표가에서 터치를 해서 못 파셨다고 하더라도 좀 이 뭐 서둘러 매도하는 것보다도 좀 중장기적 보유 관점으로 이 가져가시기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네. 브릿지텍 중장기적 보유 관점도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이성웅 차장님이 이제 화요일, 목요일에 출연을 해주고 계신데요. 지난주 목요일에 오늘장 공략주였습니다. 현대 오토에버, 자 그룹사의 뭐 자율주행 상용화 관련돼서도 말씀을 주셨고 목표가가 22만 원이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강한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10% 급등했거든요. 자 24만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좀 이격이 좀 상당히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데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그 현대 오토에버, 현대차 그룹의 이 차량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부각을 받는 게 아니고요.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현대차 그룹 쪽이 이 시장에서 어떤 내연기관 쪽보다도 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어떤 그 나중에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소프트웨어 웨어에 대한 뭐 기술력이 있는 그룹 기업 쪽으로 이제 관심이 좀 높은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가 참 안 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뭐 노사에 대한 이 파업에 대한 비용적인 측면도 우려감이 되는 상황이지만 이 현대차 기아의 그 전에 뭐 피크아웃 논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너무 좀 시장에서 좀 움츠려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우선 번외 얘기지만은 또 이제 현대차 그룹에 저는 이제 하반기에도 현대차 기아 실적은 좋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뭐 워낙 강세가 하반기 때 예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현대차의 이 자동차, 그러니까 자동차의 평균 어떤 가격이 상반기 때 한 420만 원 정도 이상이었는데 400만 원 이하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시장에서의 피크아웃 그리고 이 노사 파업에 대한 비용적인 측면으로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주가가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어떤 지금 그 안에서는 현대 오토에버가 지금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도 약간 펀더멘탈 쪽으로는 약간 좀 증명이 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 현대차 그룹 안에서도 기존의 내연기관보다도 뭐 하이브리드, 전기차, 자율주행에 대한 이 투자를 좀 가속한다는 점에서 현대 오토에버가 수혜를 가장 받을 기업이라고 좀 평가가 계속 나와주면서 오히려 좀 현대차 그룹 쪽으로 가야 될 수급이 현대 오토에버에 많이 몰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현대 오토에버가 2분기 실적도 그렇지만은 실적도 증가 추세는 맞아요. 뭐 그러기 때문에 약간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좀 과다하게 오른 측면은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몇 년 후에 어떤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을 지금 미리 주가에 땡기는 지금 현재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현대 오토에버의 주가가 어제도 많이 올랐지만 잠깐 쉬어갔을 때도 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지금 시장 분위기상 분명히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리고 이제 현대 오토에버는 결국은 이제 자율주행을 떠난다면은 내비게이션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는 뭐 이 내비게이션 탑재율이 현대차 그룹 안에서도 대부분 탑재돼 있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내연기관 쪽에서 봤을 때도 내비게이션의 탑재율이 60에서 70%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상승 추세에 있고 그리고 이 전기차는 100%죠. 이 내비게이션에 대한 소프트웨어는 100% 필요한 이 추세이기 때문에 현대 오토에버의 시적 성장세는 계속 이어진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런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이어지는 부분은 있는데 뭐 저는 이제 약간의 뭐 적극적인 매수보다도 기존의 보유자 관점에서 한번 트레이딩 관점으로 현대 오토에버를 지금 지켜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고민이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적 자체로만 보자면 완성차 기업들 워낙 주가가 눌려 있는데 지금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투자 기대감 분명히 지금 살아 있고 시장에서의 관심도를 따져봤을 때 상승 여력은 분명히 좀 있어 보인다. 보유자의 영역에서 한번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자. 이렇게 말씀 주신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외에서 움직인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은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오늘도 시간의 특징주부터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주행 관련해서 시간외에서 움직인 모습이었는데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9.95% 강하게 올라온 모습인데요. 에코바이오도 함께 살펴보시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함께 바이오 가스 전환 기술 개발에 나서면서 이 정규장에서도 두 자릿대 급등한 종목이었습니다. 여기에 상승 탄력 시간외에서도 이어가면서 9.94% 올랐네요. 또 최근에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죠. 시장도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움직인 종목들 인벤티지랩과 펩트론 보겠습니다. 각각 7%대, 1%대 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네요. 아가방 컴퍼니는 장 마감 후에 100억 원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 체결 소식을 알렸는데요. 이에 움직이면서 5.51% 오르면서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시간 외에서 움직인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인벤티지랩, 펩트론 눈에 좀 띄고 네,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에코바이오 한번 좀 볼 텐데 네. 이 바이오가스죠. 이 바이오가스라는 부분은 결론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음식물 쓰레기나 여러 가지 뭐 같이 분유에서 나오는 뭐 가스에 대한 부분을 이 바이오가스로 이런 부분 이제 바이오가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수소나 어떤 메탄가스로 바꾸면서 이 석유나 이런 그 에너지에 대한 대체 에너지로 이 부각을 많이
받는 그런 현재 그런 트렌드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에코바이오가 이런 기술을 좀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지금 어제 시간이라도 봤을 때도 그렇고 장중에도 주가가 상승세를 좀 크게 보였어요. 네, 15%나 급등을 했네요. 네, 지금 현재 그 바이오가스로 전환하는 기술 개발에 지금 이제 음식물 쓰레기 쪽에서의 그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이 장중에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었고 시간에도 지금 많은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는데 오늘과 어제 급등하고 시간으로도 또 간다고 한다면은 오늘 장중에 장 시작했을 때 상승 확률이 굉장히 좀 높거든요. 그냥 시간으로 단순한 어떤 상승보다도 장중 그리고 시간으로도 이어지는 모습을 봤을 때는 어제 그런 이 분위기가 오늘도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에코바이오에 대한 어떤 기술력이나 그리고 지금까지 뭐 캐파를 본다고 했을 때 에코바이오가 그 전에 뭐 좀 주가가 이런 이 대체에너지 테마와 함께 올해 상반기 때 급등락을 좀 보여준 그런 상황이지만 이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뭐 바이오가스라는 부분이 좀 생소하긴 하거든요. 네. 이 그런 점에서 이 어떤 주가의 좀 연속성이 좀 없었는데. 근데 이거에 대한 뭐 기술이나 뭐 이런 걸로 본다고 한다면 또 이제 글로벌 트렌드로 본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매립가스나 어떻게 보면 매립 그 가스에 대한 뭐 발전소로 본다고 했을 때도 뭐 세계 최대 규모로 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이지만 어떤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에코바이오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걸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기술력이 좀 있는 상황에서 이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면서 매출에 잡히는 부분이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이제 주가에 대한 측면 같은 경우는 먼저 뭐 반응을 뭐 올해 상반기에도 했지만은 다시 한번 쉬어가고 재상승했을 때는 이런 부분은 다시 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선 에코바이오가 매립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폐기물 쪽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본업을 말씀을 드리면 폐기물 처리에서 어떤 전 과정에 걸쳐서 핵심 역량을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뭐 그러기 때문에 향후에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바이오가스에도 이 사업에 좀 진출하는 부분도 긍정적인데 향후에 이제 그 폐기물, 그러니까 유기성 어떤 폐기물 사업에 진출을 했을 때 이 부분이 신사업일 수도 있겠죠. 기존의 폐기물 사업 쪽에서의 사업에 대한 스펙트럼을 넓히는 그런 과정이니까 네네.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에코바이오 지금 현재 분위기는 굉장히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의 입지 좀 탄탄하다 말씀을 주셨고 여기다 기술력까지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어제 본장 이어서 시간외에서까지 연속적으로 좀 올라서 갭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 지금 뭐 매수 접근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어제도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컸죠. 이제 그 최고가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거의 이제 6,950원까지 좀 갔던 네.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약간 좀 트레이딩 영역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에코바이오가 이런 신기술에 대한 매출도 부분이지만 그 전에 좀 그 인건비나 이 판관비가 좀 많이 좀 늘어났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적자에 대한 부분이 저는 빨리 이제 흑자로 바뀔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바이오가스나 이런 부분은 이 어째 투자를 초기에는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어떤 실적을 떠나가지고 어떤 뷰로만 봐서 이제 에코바이오를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제 변동성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약간의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이 종목을 좀 대하는 것도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뭐 1차적인 어떤 목표가는 이제 6,700원을 좀 말씀을 드리지만은 성급한 매도보다도 계속 좀 꾸준히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에코바이오. 네, 그렇게 좋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에코바이오에 대한 가격 전략 확인을 하단에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제는 코스피에서 외국인 기관의 소폭 순매수 있었고요. 코스닥에서는 양매도 흐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외국인 기관 담은 종목들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이 담은 종목부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지주사부터 살펴볼 텐데요. 녹십자 홀딩스 17거래일째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수익의 절반이 회사 배당금에서 왔다고 하네요.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넥센타이어는 13거래일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폭스바겐 SUV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한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대상은 8거래일째 연속 매수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K푸드의 현지 생산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펄어비스 7거래일째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제철은 4거래일째 매수를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하방 리스크가 제한적이라고 하고요. 업종 내 탑픽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관의 특징주도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인바운드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CJ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27거래일째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눈높이도 올라갔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6거 수혜주가 많이 보이는데요. 호텔신라, 아모레퍼시픽, 파라다이스 각각 16거래일, 14거래일, 4거래일째 매수를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시면은 호텔신라는 6거 귀한 모멘텀도 있지만 국경절 모멘텀까지 함께 있고요. 또 여기에 라네즈로 멕시코 시장 공략에 나선 아모레퍼시픽도 눈에 띕니다. 3분기 실적 기대감에 쏠린 카지노 주저 파라다이스도 함께 눈에 들어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나노신소재는 CNT 수요 확대 기대감을 안고 있는데요. 최근 목표가도 올라가면서 기관이 11거래일째 관심을 두고 있네요.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우선 외국인 수급 특징주 가운데 오늘 살펴볼 기업 종목 어떤 좀 볼까요? 현대제철 네, 한번 좀 좀. 철강 가격이 좀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철강 가격이 지금 상승기에 좀 있는데 하지만 이 철강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현대제철의 어떤 그 실적이 폭발적으로 느는 구조는 아니에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제 철강 가격 상승기라고 하지만은 이 고공행진은 아니거든요. 좀 바닥을 다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그 현대제철 같은 경우가 이제 봉영광 쪽에서의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철강 시황과 무관하다라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는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은 좀 따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현대제철의 어떤 실적의 키포인트는 여러 가지가 좀 있겠지만은 전방 사업에 대한 어떤 활성화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어떤 강판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지난주에 좀 지지난주부터 주가 좀 반영이 됐던 시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정도의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오히려 좀 저는 이런 매수하는 관점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철강 시황에 대한 부분은 하도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안 좋아진다라고 좀 얘기를 하기가 약간 민망할 정도로 지금 너무 안 좋았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철강 시장이 안 좋아진다라고 하기에는 좀 이제 한계가 있어서 오히려 좀 이렇게 좀 바닥에서 좀 다지는 구간에 주가에 좀 반영이 되는 시기인데,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 이제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보유 관점을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이 목표 주가를 계속 좀 5만 원은 지금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참 5만 원이라는 가격 같은 경우가 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재작년 가격이거든. 한 네. 2, 3년 전 가격이 5만 원대라고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격,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어떤 그 회귀하는 낙폭을 축소하는 과정은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 관점을 꾸준히 유지하시는 게 낫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그리고 특히 이제 조선주 후판이나 여러 가지 그 상황으로 봤을 때도 수요는 지금 점차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현대제철이 이 어떤 그 생산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수요에 대한 어떤 생산 부분은 잘 따라가는 과정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좀 보유 관점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목표 주가랑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이 신규 매수 관점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가격 전략은 그럼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1차적으로 이제 42,000원을 전 말씀을 좀 드리는데, 네.
돌파했을 때는 추가 매수 관점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손절가는 이 35,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제철 역사적인 저평가 현재 저평가 구간에 나와 있다. 과매도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기관 수급 특징주 가운데 어떤 종목 볼까요? 나노신소재 한번 좀 봐야 될 텐데요.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인버스에 대한 ETF 이것도 상장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나와주면서 참 2차 전지 기업들이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하지만은 이 양극재, 음극재 전체적인 이 앞에서의 이 소재들에 대한 어떤 뷰는 좀 많이 틀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나노신소재의 CNT 이 도전체에 대한 이 수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 과정으로 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CNT 도전체 사용 같은 경우에는 어떤 리드 타임이나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에서 봤을 때 양극재와 음극재 쪽에서는 모두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노신소재에 대한 시장에서의 관심은 꾸준하게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다른 양극재나 그 음극재 기업들이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노신소재가 이 주가 측면에서 조정 많이 안 받았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 CNT 도전제에 대한 수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그 나노신소재 CNT 도전제 캐파 규모만 본다고 하더라도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근데 증가 추세가 일반 증가가 추세가 아니라 거의 이 2배 이상의 생산 규모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나노신소재가 정말 준비를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눈에 띄게 지금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다른 어떤 경쟁자에 대한 그 경쟁 기업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지만은 이 나노신소재가 미국이나 또 이제 유럽, 중국 지역에서의 생산 현저를 지금 박차를 좀 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경쟁 기업들과의 구도에서도 저는 우위에 분명히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나노신소재, 2차 전지 소재 주에서도 이제 종목들을 좀 분산하는 그 상황이 좀 필요한데 나노신소재로 관심을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지금 하단에 가격 전략까지 확인을 해보셨고요. 자, 이성웅 차장님의 오늘장 공략주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파마리서치 좀 말씀을 네.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미용 쪽 의료기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네. 있겠는데 일주일간. 네, 그래서 주가가 좀 그 상승세에서 지금 한 달 동안은 약간의 좀 조정 과정에 좀 있긴 하지만 이 정도 가격쯤이면은 이제 바닥에 대한 예상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상반기 때도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죠.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하반기 때도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어서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를 19만 원, 그러니까 20만 원 근처까지도 해서 내리진 않고 있거든요. 이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8월 달에 거의 16만 원 근처에서 갔던 종목인데 지금 이제 12만 원대로 떨어졌는데 충분히 매력 있는 현재 좀 가격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그러면 파마리서치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15만 원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15만 원 돌파했을 때는 좀 추가 매수 관점도 분명히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손절가는 11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 종목 진단 살까 말까에서 에코바이오, 현대제철, 나노신소재 그리고 파마리서치까지 투자 전략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자, 차장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